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기타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자, 시험은 2월 27일입니다. 너무 급박하게 나는 바람에 평상시 준비를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급하게 또 준비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과거의 기출 문제를 한번 해설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건데 이제 공개된 문제를 봤더니 경기도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2020년 6월 13일에 시행된 건데 요게 인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5문제씩 해서 4번에 걸쳐서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그동안에 나왔던 것만 이제 몇 개 좀 얘기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또는 옹호자라고 표현하죠. 자, 대변자는, 그러니까 대변자에서 사용하는 대상자를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그 수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 하에 그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 이걸 우리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각종 법칙이나 규칙에 대해서 지식을 소유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나왔던 게 변화 촉진자예요. 변화 촉진자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에 혹이 났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잘 안 가십니다. 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뭐하러 병원에 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써?'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혹이 점점 더 커지면 그래도 안 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날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가게끔, 그것도 스스로 가게끔 변화시켜 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간호사라는 거죠. 이걸 우리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가게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키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 변화 촉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게 사례 관리자예요. 자, 사례 관리자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딱 한 번만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내 대상자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 드리겠다는 거고, 특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점도 있지만 자원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장점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행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원들을 찾아내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문제점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는 사례 관리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드리겠다. 결국 AS까지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사례 관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나중에 인제 공무원 돼서 보건소에 가시면 주로 하는 게 교육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동네 다니다가 동네에서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어. 그러면 "아, 이렇게 추운 날 좀 두둑히 입고 다니세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교육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에 나타난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 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자는 아닐 겁니다. 그쵸? 자, 사례 관리자, 사례 관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을 다 해요. 사정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의뢰자 역할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취약이 되어 있는 게 사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사정하는 거니까 사례 관리자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3번 교육자는 아니죠. 교육을 해 줬다 이런 소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변화 촉진자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분이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계셔 이랬을 때 의료기관에 가게끔 그래서 검사하게끔 도와드렸다. 이런 거는 변화 촉진자가 되겠지만 그냥 확인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자료 수집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잠깐만 설명드려 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가서 자, 간호 과정 중에 제일 처음이 사정 단계잖아요. 사정에서도 제일 먼저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1 차적 자료가 있고 또 하나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자, 2차 자료는 남이 한 거를 내가 살짝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통계청이죠.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자료를 내가 이제 좀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2차 자료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2차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를 1차 자료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정보원 면담, 그다음이 설문지 조사, 차창박 조사, 참여 관찰. 그래서 4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맨 처음에 인제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어.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2차 자료를 먼저 활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2차 자료에서 내가 얻지 못한 자료가 있어. 그러면 1차 자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1차 자료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차창박 조사예요. 그럼 차창박 조사는 뭔지는 아시죠?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동네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훑어보고 아니면 내가 차가 없어. 그럼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서 앉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일단 감이 잡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차창박 조사. 1차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차창박 조사. 자, 그리고 나머지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설문지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차창박 조사 제일이 있고 먼저고 설문지 조사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정보원 면담이나 참여 관찰 같은 거는 중간에 아무거나 하시면 두 개의 우선순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문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또 이거 설문지를 또 설문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경비,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앞에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도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설문지 조사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간호사는 지역 보건소에 처음 발령을 받고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나서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대. 아, 동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아, 이건 정보원하고 인터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문지 조사 아니고 차창박 조사 아니고 참여 관찰 당연히 아니죠. 참여 관찰은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1 번일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건데 요것도 조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되는 건 알 겁니다. 하나가 인지적 영역. 그 보건교육을 할 때 나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제 인지적 영역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나는 태도를 좀 바꿔주고 싶어. 그럼 이거를 정의적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의적 영역. 그다음에 나는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스킬, 기술 능력을 좀 변화시켜 주고 싶어. 그럼 이거를 심리 운동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인지적 영역에도 단계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요 단계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지, 리, 적, 분, 종, 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지는 뭔데? 지식. 이는 이해. 그다음에 적은 적용. 그다음에 분석, 종합, 평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요 단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정의적 영역은 감, 반, 가, 조, 성. 자, 감은 감수, 반은 반응, 가는 가치화, 그다음에 조는 조직화, 그다음에 성은 성격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 운동 영역은 지태, 지기, 복적창이라고 하죠. 지태, 지기, 복적창 외워 두셔야 됩니다. 지는 지각, 태는 태세, 또 지시에 따른 반응. 자, 그다음에 기계화, 그다음에 복잡한 외적 반응, 그다음에 적응, 창조. 그래서 우리 책에는 각각의 예도 하나씩 다 들어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인지적 영역이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간호사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습 목표를 기술하였다. 블룸의 인지적 학습 목표에 따를 때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걸 읽으면서 이게 아까 말한 지리적 분종평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자, 1번 대상자는 심장 질환과 니코틴의 작용을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단계인 이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금연 계획을 실천 가능성에 따라 평가한다. 예, 이건 말 그대로 평가입니다. 평가. 자, 세 번째, 대상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증상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비교한다. 자, 비교한다. 그래서 항상 비교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한 증상, 또 나한테 일어난 증상을 비교해서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번은 분석 수준입니다. 자, 네 번째, 대상자들은 금연 방법을 참고해서 자신의 금연 계획을 작성한다. 항상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요, 종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실제 접목시킨 거니까 적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종합도 되고 적용도 된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가장 높은 수준은 지리적 분종평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3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요거는 몇 개를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학교장애 업무로 학교가 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제 슬슬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번에도 학교 보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학교장애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학생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된 학생에 대해서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게 학교장애 업무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상태. 예,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하는 건 아시죠? 뭐 물론 설문지를 직접 돌리는 건 아니고 나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 여기서 체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연계하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학교장이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봐서는 상식선에서 다 맞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답은 4번이죠. 근데 금방 눈에 보입니다.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니죠. 90일 이내죠.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일이 아니라 9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들어갈까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띄워주는 사람. 자, 누구냐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봤죠? 시군구청장이요. 시군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건소에 가면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 증명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았어.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나오냐면 예방접종을 한 자요. 예방접종을 한 자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뛰기도 하고 자 요번에 바뀐 거죠. 질병관리청장이요.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질병관리청장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결국 이분들이 발급해 준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갖다 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쭉 훑어보고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아이가 있어. 그럼 그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학교장에게 이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냐면 이 중에서 안 맞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군구청장이 예방접종에 관한 모든 권한 또는 모든 의무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80일이 아니라 90일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5 번입니다. 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일부이다. 자 이에 해당하는 사례 관리의 단계. 그럼 사례 관리의 단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요것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례 관리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좀 뜨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례 관리의 흐름, 절차 맨 처음은 초기 접촉 단계입니다. 초기 접촉. 두 번째 단계가 사정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례 관리 계획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입. 뭐 활동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사정. 그리고 뭐 종결, 할 수 있으면 종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평가. 자 요 단계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돼. 자 이 중에서 초기 접촉은 인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과연 사례 관리 대상자인지 아닌지 예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때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방문을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들은 사례 관리 대상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정 단계는 뭔데 사정 단계는 인제 이분들이 쪼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여기에 인제 문제점은 당연히 파악하는 거고 문제점뿐이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강점도 사정을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 뭐 이런 것들도 다 발견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 갖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입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점검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사정하고 평가. 자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구조 평가, 그다음에 과정 평가, 그다음에 결과 평가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단계를 물어보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사례 관리 단계입니다. 전문 인력의 판단과 팀 구성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을 조정했대요. 그래도 잘 모르겠나요? 자 서신을 발송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내소하고 자원 연계를 실시했대. 아 뭔가 액션을 취한 것 같지요? 일단 요구 사정은 아닌 것 같고 목표 설정도 아니고 대상자 선정 이건 당연히 아니죠. 자 개입 및 실행 단계가 답이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답은 4 번. 자 우리 이렇게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면서 이것저것 중요한 것도 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